지난 3일 미국이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군용 드론 MQ-9 리퍼로 암살했습니다. 이란 내 2위 실력자를 잃은 이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미 피해 분노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피해 분노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인들이 걱정하는 제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결론 먼저 얘기해드리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니, 만약 이란이 국가를 포기하고 종교를 포기하고 민족을 포기하고 달려든다면 0.1%의 가능성은 있겠네요. 결국 99.9%는 별일 없을 것입니다. 이란이 화났으니까 응석을 부리기는 하겠죠. 피해 복수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란의 힘을 너무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적에게 피습당했다면 그건 참을 수 없죠. 무조건 전면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면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란이 절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입니다. 이란이 추정 세계 4위의 산유국인데 왜 돈이 없다고 하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이란은 석유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현금화를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실제 전쟁에서는 돈을 이용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메이니 대혁명을 거친 1980년대부터 경제 제재를 겪어온 이란으로서는 달러라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죠. 자국 통화가 있긴 하지만 달러처럼 모두가 공인하는 화폐가 없다면 군수 업체들이 무기를 판매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로컬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업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일부 독자들은 반문할 겁니다. 2016년 이란의 핵사찰 이후 경제 제재가 풀렸는데 왜 이란이 돈이 없어? 이렇게 말이죠. 과연 이란의 경제 제재가 2016년에 싹 풀렸나요? 시계를 핵사찰 타결 시점인 2016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란은 IAEA의 국제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 해제라는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있으니 바로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를 주도한 미국입니다. 실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란 진출이 가시화됐지만 미국 기업들의 진출 제한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핵사찰 후 2026년 임플레멘테이션 데이까지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까지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란은 사실상 미국발 무기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란은 전쟁을 위해 필요한 돈을 댈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전쟁이 난다고 한들 그들 편에 서는 나라보다 적이 될 나라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란과 미국이 왜 이렇게 양국관계가 됐을까 하는 점이죠.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막대한 석유 자원이 발견된 1908년 영국과 이란 왕조는 서로 결탁해 석유로 생긴 불을 자신들이 독식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란 왕조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1951년 모사데크 이란 총리는 영국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여 이란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형제국인 미국에게 부탁해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합니다. 결국 이란에서 난 석유 자원을 이란 국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열강들과 황실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이란 세력을 철저히 짓밟고 황실의 편을 들어줍니다. 엄밀히 보면 이란보다 미국이 나쁜 놈이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고 이란이 원하는 권선징악은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미국이라는 힘의 무게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매번 당한다고 함부로 개길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덤볐다간 살아있기도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정세가 이란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암살이 있던 1월 3일 국제 유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3% 이상 급등한 데 이어 사흘 뒤에도 2.7%가 더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긴장 국면이 계속된다면 수주 내에 5달러에서 7달러 정도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는 사건 이후 5일 동안 1% 이상, 코스닥은 4%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0.8% 상승했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도 기업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죠. 결국 솔레이마니 사태로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데 반해 우리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전쟁 위험보다는 추가 경제 제재 쪽으로 방향을 틀며 우리 경제도 조금씩 원상태로 돌아가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중 어느 나라도 강경 대응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0.1%의 확률로 전쟁이 발발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우리 경제가 입게 되는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을 수입하여 제품을 재생산하는 경제 구조이다 보니 강대국 의존도도 크고 환율과 유가 등 국제 경제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해외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는 내수만으로 국가 경제가 돌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듯 보여도 경제 자립도는 상당히 낮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분야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국에 필요한 원유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다 보니 이번 사태에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시베리아를 통한 원유 수송도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육로라도 뚫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위로는 북한이 막고 있어 쉽진 않지만 협의를 통해 에너지 보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구축해 놔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란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저 멀리 아프리카든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또 시류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타격은 항상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겠죠. 과거 우리나라는 두 번의 오일 쇼크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취했던 방법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산유국에 가서 읍소도 하고 전 국민들에게 기름을 아껴 쓰라고 했었죠. 그 당시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지금보다 작았고 국민들도 열심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나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지금의 경제 규모에서는 유연적인 외부의 사건 하나로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번 미국-이란 갈등에 6,500km나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검경 수사권보다 기름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 하나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